최근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폭력에 관한 대중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오늘은 최정훈 변호사와 함께 이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 3년 동안 부산 지역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2,6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주로 학교폭력 유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네. 이를 유형화하면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끼기에는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던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신체폭력, 따돌림, 성폭력 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소송을 통해서 학교폭력 징계를 미뤘다는 것도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네,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든 행정소송을 제기하든 둘 다 집행정지가 가능하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집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장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리게 되면 이의가 있는 가해 학생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행정심판 접수부터 재결까지 통상 한두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가해 학생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받은 다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소송은 기본적으로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거치는 동안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집행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문제는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를 다닌다는 셈인데요. 그럼 피해자 보호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학교폭력 예방법에서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서 학교회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그 밖에 필요한 피해 학생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있고 통상 우선적으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시키게 됩니다. 이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결정하게 되는데 학교회장이 취한 긴급 조치를 인가하거나 추가적으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이슈가 되는 사안들을 보면 학교 졸업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나오는 폭로들인데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가해 여부가 입증이 가능한 건가요? 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가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은 할 수 있지만 네.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 가해자가 가해 행위를 부인할 경우 가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될 텐데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다른 객관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게 된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해 행위 여부가 판가름 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대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든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든 경찰에 고소를 하든 소송을 제기하든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네.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DM 내용, 통화 녹음 파일, 친구들 진술 및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시고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병원 치료를 받고 진단서 등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자체 해결을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학교장에게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가해 학생 처벌을 위해서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금전적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네, 교육부가 2023년 3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가교육위원회와 공동 주관한 학교 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인성교육 전문가 간담회에서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학교 폭력 문제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한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사전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이 교육 과정과 연계되어 강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학생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재학 중에는 물론 졸업 후 사회생활에서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학교 폭력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폭력에 관해 최정훈 변호사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